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따른 대한민국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만의 도시들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길에 오르는 사람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우고 세계를 잇는 바쁜 항구와 공항은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일상이 주는 평온함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아주 짧은 순간에 예고 없이 깨집니다. 통신망이 마비되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은 일제히 멈추며 은행의 전산망은 심하게 흔들리다 결국 멈춰서고 맙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대규모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재난 상황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잔혹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너무나도 치밀하게 의도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쟁은 종종 이렇듯 기만과 혼란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국제안보 분석가들은 2027년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논할 때 중요한 분기점으로 지목합니다. 이 시기는 중국 인민의 반군이 시진핑 주석이 설정한 군사 현대화 목표, 즉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 목표를 상당 부분 완성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인민의 반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 2027년은 단순한 상징적 연도가 아니라 대만 유사시 작전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시한 내에 갖추도록 요구하는 중국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시기입니다. 중국 지도부에게 대만은 단순한 하나의 섬이 아닙니다. 대만은 국가의 정통성과 공산당 체제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대륙과 대만을 포함한 모든 중국 영토가 분리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일부라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대만의 독립선언이나 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조치 혹은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진전되어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될 경우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 전면 침공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기울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전쟁은 흔히 선포와 함께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7년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서서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입니다. 대만의 전국 단위 통신망, 언론 시스템, 금융 인프라가 동시에 그리고 집중적으로 흔들립니다. 위성 통신망이 무력화되고 인터넷 서비스가 마비되며 전력망과 교통신호 체계가 교란됩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보려 하지만 텔레비전 화면은 멈춰있고 휴대전화는 연결되지 않아 외부와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광범위한 혼란 속에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조준한 미사일과 공습이 이어집니다. 대만의 주요 공항, 항만, 군기지, 그리고 국가전력시설이 정밀하게 타격됩니다. 이 공격의 목표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대만의 지휘 및 통제 체계를 마비시키고 군사력 동원 능력을 최대한 빠르게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의 핵심 인프라를 무너뜨려 방어 의지를 꺾고 외부 지원이 도달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다에서는 대규모 해군과 공군이 대만 해협을 가로질러 전개됩니다. 대만으로 향하는 모든 민간 및 군사 항로는 순식간에 중국군에 의해 통제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시나리오처럼 중국 인민의 반군은 대만을 봉쇄할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정보전과 심리전입니다. 대만 국민의 항복을 촉구하는 위조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이미 정부가 무너졌다는 가짜 발표, 지도부가 도망쳤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SNS와 교란된 통신망을 통해 확산됩니다. 중국은 총과 미사일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혼란과 불신, 그리고 공포가 2단계의 핵심 무기가 됩니다.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사기를 저하시켜 대만 사회 전체를 흔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전쟁은 다음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중국은 결정적인 상징적 승리를 원합니다. 바로 대만 본토에 병력을 상륙시키는 것입니다. 공수부대가 헬기를 이용해 타이베이 인근의 전략적 거점을 노리고 동시에 대규모 상륙함단이 대만 서부 해안을 향해 움직입니다. 신주, 타오위안, 타이중과 같은 서부 주요 도시는 상징성과 전략성을 동시에 가진 상륙 목표 지점이 됩니다. 이곳을 점령함으로써 중국은 대만의 저항 의지를 꺾고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종결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륙작전은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꼽힙니다. 바다를 건너는 순간 병력과 장비는 육지에 비해 훨씬 취약해집니다. 대만군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면 승부보다는 지형과 도시를 활용한 비대칭 소모전을 유도할 것입니다. 대만군은 중국군을 도시 한가운데로 끌어들이기보다는 주요 교량과 도로를 끊어 적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매복 공격과 게릴라 전술로 시간을 벌어낼 것입니다. 시간은 대만과 국제사회 편입니다. 전쟁이 열흘을 넘기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중국은 장기전에 대비한 보급선을 유지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에 직면하고 예상치 못한 인명 및 장비 피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비난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개입은 해군과 공군 전력을 중심으로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전쟁은 더 이상 대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과 세계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로 번져갑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와 미 해군의 주요 기지가 중국의 공격 목표가 될 위험에 노출되고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전 가능성을 눈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 시점이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첫 2주 이내에 빠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상륙한 병력은 고립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경제 제재는 현실화되고 이는 중국 내부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체제 위기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초기 단계에서 조기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군사적 압박과 함께 정치적 메시지를 동시에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의 결과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군의 상륙작전이 대만군의 강력한 저항과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좌절된다면 중국은 내부적으로 체제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중국군이 대만 영토의 일부 지역을 점령한 채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동북아시아는 장기적인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되며 언제든 다시 확전될 수 있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타이베이가 함락된다면 친중 성향의 임시정부가 대만에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만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제 질서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벌이는 순간 이 전쟁은 태평양 전쟁급의 대규모 확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 경제와 안보에 전례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만 해협이 흔들리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즉시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며 해상 물류가 막히면서 수출입에 심대한 타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원화 가치와 주식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 기지 운용 전략이 변경되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반도 방어 태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틈을 노린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역시 동시에 커지면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에너지와 식량 수입, 그리고 금융 시장까지 연쇄적인 불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존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대만에 대한 전면 침공은 중국에게도 가장 위험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설령 군사적으로 승리한다고 해도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제재와 고립을 겪으며 치명상을 입을 것입니다. 만약 침공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이는 공산당 체제 자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성패는 초기 이주, 즉 중국군이 대만 본토에 안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대만군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무너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7년이 전쟁의 해가 될지 아니면 억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평화의 해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대만의 협의 평화는 더 이상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세계 안보와 경제의 중심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는 대한민국 앞바다까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